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 이야기 전에 네네. 한덕수 대행 이야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군사 구태타 일으켜갖고 비상계엄 선포한 것 때 놀랐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저렇게 지명을 할 수 있는지 더군다나 제가 보기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이 전혀 안 되는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거의 극우적인 사고와 행태를 보여줬던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사람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지 전 놀랐습니다. 그런데 네. 대행이 어떻게 지명을 할 수 있느냐는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네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도 아니고 이제 파면이 확정이 된 거리 상태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런 네네. 논리를 펴던데요. 저는 그것도 웃기는 게요. 어차피 이게 그냥 거리 상태가 무한정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딱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딱 2달이에요. 그 2달 동안도 역시 소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2달 동안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 국민들에 선출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맡기는 게 도리죠. 그야말로 뭐 권성동 대표의 법 논리는 정말 늘 그냥 너무나 자의적이고 너무나 주관적입니다, 사실은. 네. 아무튼 그럼 한덕수 대행은 왜 이완규 차장을 지명했을까요?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힘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뭐 그렇지 않고서는 뭐 저희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본인이 그야말로 공직생활 마무리를 이렇게 하려고 한 그런 어떻게 보면 뭐 노욕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욕심을 드러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욕심이라고 혹시 대선 출마를 뭐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중진들이 뭐 대선 출마를 권유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뭐 그런 의심도 해볼 수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뭐 헌법재판소를 통한 뭐 구태타를 익히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일각에는 헌법 84조 해석 관련해 갖고 이게 수사 기소가 아니니까 재판은 진행시켜 갖고 이재명 대표권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는 분도 계십니다. 네. 예. 그렇게 연결지어서 해석을 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진행되는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당연히 쟁점이 될 텐데 그러면 누군가가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로 달려가면 거기서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판단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박은 거다. 재판관들을 박으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글입니다. 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저도 뭐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이 아닌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그 지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정말 뭐 제가 본 그 구태타인데 구태타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저 헌법 84조 해석을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해 갖고서 뭐 진행되는 재판은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 갖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그걸 헌법재판소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요. 어제 저희와 인터뷰했던 박성준 원내수석도 그 얘기를 저희한테 했고 또 그 다음에 박찬대 원내대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데 그 헌법재판관 3명 추천 과정에서 추경호 당시 국민의 원내대표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장을 앉히는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다. 그럼 그때는 그러니까 내란 전이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떤 구상이었을까요? 뭐 그때도 그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하게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고 하는 뭐 그런 의도를 보였겠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완규 법제처장이야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법제처장으로서의 그 태도라든가 법 해석을 임하는 그 자세를 보면은 아주 극우적인 사고를 늘 노출했었거든요. 뭐 그래서 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여간 좀 정리해서 두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욕심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한덕수 대행이 대선에 출마를 안 할 거고 못 할 거다라고 그렇게 딱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요. 그래요? 예. 본인이 아무리 욕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현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또 물론 연세도 있겠지만 그동안 보여준 행태 지난번 그 탄핵에서 기각이 되긴 했지만은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이 불법적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저는 사실상 방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 전혀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몰랐다고 하면 무능하고 무책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행정부의 제2인자가 대통령의 불법 군사쿠데타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없었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죠. 그전에 대통령께서 군사쿠데타 관련한 여러 가지 발언들 징후들이 조금씩 보였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몰랐다. 이러고 빠져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다 보고 있었고 군사쿠데타 과정을 보고 있었는데 국무총 그 군사쿠데타 내란 수괴 주범에 바로 밑에 있었던 총리를 대통령을 뽑겠습니까? 본인도 상식적이라고 하면은 뭐 못 나올 거다. 나갈 생각은 하지는 않겠죠. 네. 그럼 두 번째. 자, 아무튼 재판관 지명으로 지금 파문을 일으켰는데 네네. 한덕수 대행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헌법소원이나 그 권한쟁의 심판 여러 가지 얘기가 되는데 그 쉽게 되는지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네. 저는 만약 이분이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게 되면은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런 것도 많이 의심됩니다. 이게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자기 권한 밖의 행동까지 했는데 예. 어쨌든 대통령 권한대행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선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배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잠깐만요. 대선 관리에서 배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 탄핵밖에 없는 거죠. 탄핵해야 된다고 보세요? 예, 뭐 그렇게 부득이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저도 굉장히 탄핵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고 그동안 저희가 그 의원님과 인터뷰를 참 많이 했는데 의원님은 상당히 온건한 편이셨는데 이번에 단호하시네요. 아니 이거는 지금 보십시오 이게. 네. 그 마은혁 헌법재판관 관련해서는 뭐 말도 국회에서 결의된 의결된 헌법재판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결국 그게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다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안 했었어요. 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그 보수적인 대통령 지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같이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태를 보여줬거든요. 네. 더 이상 어떻게 용납하겠습니까, 사실. 혹시 그 한덕수 재탄핵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위기가 꽤 있다고 보세요, 당 안에? 저는 뭐 적지 않은 의원들이 공감을 하는데 다만 탄핵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이제 국가 안팎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그건 좀 예단하기는 쉽지 않고요. 뭐 원내대표가 잘 판단하지 않겠나. 다만 저도 그런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의원님 개인 의견으로는 탄핵해도 된다. 뭐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본인이 탄핵을 유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역풍은 안 불 거라고 보시고. 저는 약간 역풍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어제 제가 보기엔 일부러 맞춰 갖고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게 아닌가. 오히려? 예. 일부러 본인 이런 데 대해서 자기가 그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갖고 관세에 관한 의견도 나왔다. 내가 지금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획해 갖고 딱 시기를 맞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가 뭐 그렇다고 기다리고 있을 건 아니었잖아요. 그 이전에까지는 혹시 이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언제 전화 통화를 하자고 미리 일정을 잡아놨다가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래서 재판관 지명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고 예정된 대로 전화 통화를 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선 출마할 거냐 물어봤다. 이 보도도 그 맥락에서 나온 거라고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렇게까지 의심할 정도로 저는 뭐 사람 잘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믿어야 된다는 게 제 뭐 평소의 신조인데 너무 지금 하는 그 행태를 봐서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분 아닌가. 최소한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납득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하면.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대표직에서 사퇴를 했고 오늘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하는데 왜 영상 메시지예요? 어쨌든 뭐 다수 국민들의 여론을 직접 듣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또 공식적인 본인의 그 정리된 메시지는 내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발표, 비전 발표를 하면서 또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선 때마다 나오는 그 단어가 시대정신이잖아요. 어떤 내용의 핵심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관되게 이 대표에게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면 국민들을 통합시켜야 되고 국민을 통합시키려고 하면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이런 소통과 통합의 바탕 위에서 요 민생과 경제의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뭐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극복에 수단은 역시 AI 대전환 시대에 또 그다음에 반도체 또 산업의 어떤 육성들 또 AI 산업의 육성들 이런 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해왔고요. 뭐 그런 것들이 강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 그 거의 모든 사람이 입을 모아서 차기 정부의
최대 최우선 과제는 경제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캠프도 거의 구성이 완료가 됐다는 보도는 많이 있었는데 의원님 상함은 없더라고요. 의원님은 지금 캠프에 참여 안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 당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요.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은 그 경선 캠프에는 참여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인재위원회 인재위원장입니다. 네네. 그러면 인재위원장이시면 네네. 만약에 어떤 대선 본선 가고 이러면 또 그다음에 또 정권 출범할 때도 마찬가지 같은데 많은 인재가 필요하잖아요. 혹시 네네. 그거를 지금 맡고 계시는 겁니까? 뭐 그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영입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요? 네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 당선을 전제로 한 혹시 그 조각 혹시 이런 그림도 그리고 계십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당선되든 간에 예. 되든 간에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일단 그 국가적 위기, 특히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가들,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문가. 어느 진영에 있었든 과거에 무엇을 했든 간에 또 어느 지역 출신이든 간에 그런 게 관계없이 정말 유능한 그런 능력을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 국민 통합과 소통이 중요하니까 저는 뭐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결국 통합과 소통 그리고 혁신의 의지를 갖고 있는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겠나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인재위원회에서 또 여러분들과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엊그제 저희가 김민석 수석 최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김민석 최고는 용산 대통령실을 계속 쓰는 거에 국민이 동의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의원님 개인 견해는 어떠세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청와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청와대로 돌아가면 청와대 자체는 지금 뭐 워낙 보안상 취약점들이 다 이미 노출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 져야 되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60일 안에 어쨌든 집무실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취임까지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집무실 자체는 뭐 어떤 정부종합청사든지 또는 뭐 세종의 또 정부기관 안에 어떻게 써야 되겠지만은 길게 봐갖고서는 저는 뭐 여러 가지들이 고려돼야 되겠지만은 뭐 일단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는 문제 아니면 세종으로 이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국민적 여론들 또 공감대를 갖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정부종합청사 사용하는 방안도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맥락은 네네. 만약에 그 민주당 후보가 대선 승리해서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용산 대통령실에 발을 딛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루라도 이 말씀이신가요? 저는 뭐 그건 제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뭐 후보나 또는 당선인이 해야 될 문제인데 다만 어떤 용산 대통령실로 다시 들어가고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미 용산 대통령실은 뭐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가 경호상 문제점도 많이 있었고 또 사실 그 자리가 원래 그 군 주일제 시대 때 군 주둔지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국방부 합참이 있던 자리입니다. 맞아요. 대통령이 그 군사 관계자들 군부 지도자도 같이 있는 건 너무너무 위험한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요. 저는 이번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주범들이 모였던 장소가 거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다들 한결같이 반 이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아무튼 그러면 반 이재명으로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 내지 이것밖에는 없다. 대선 전략이라는 게 아마 이 판단인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번 대선이 이재명 대표가 일으킨 겁니까 사실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아니죠. 국민의힘은 지난 3년 동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년 동안 기승전 이재명이었습니다.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을 어떤 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어떠한 것도 실행에 옮긴 바가 없어요. 결과가 또 없습니다. 오직 이재명 대표 뭐가 잘못되면 이재명 탓이다. 뭐가 잘못되면 이재명 문제다. 이런 얘기만 해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유일한 성과는 이재명 대표를 체포해서 구속하고 기소하려고 했는데 구속은 못하고 기소만 한 겁니다. 지금 다 무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나머지 지금 위증교사라든가 공직선거법 무죄를 받았지만 나머지도 다 무죄 나올 걸 확신합니다. 이게 얼마나 정치보복적인 수사였는지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요. 국민들이 이번 탄핵 과정들 그다음 쿠데타 과정들을 보면서 국민의힘에 어디가 다시 맡기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집권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는 길인데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당대표로서 보여줬던 능력들을 보고 평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면 말씀하셨으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가 인정이 돼서 유죄가 확정이 된다고 쳐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재임 기간 안에 사면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절대 안 된다. 예, 그건 뭐 얼마나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습니까? 이게 잘못된 국가적 범죄에 대한 네. 이런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시 또 일어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이번엔 발본색원하고 예. 사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경선 주자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네네. 의원님이 꼽으실 때 이 사람이 나오면 땡큐고 이 사람이 나오면 좀 약간 껄끄러울 수도 있다. 혹시 이렇게 좀 나눠서 딱 지명을 해 주신다면. 결국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분하고 그 반대의 입장에 섰던 분들의 생각인데 뭐 당내 지지는 계엄 반대하고 또 계엄 옹호하고 탄핵 반대했던 분들이 당원들이 지지는 받겠지만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보수 이런 분들의 지지까지 끌어낸다고 하면은 그런 입장에서 있던 뭐 한동훈 전 대표나 뭐 오세훈 전 시장이나 이런 분들 조금 유리한 국면이 있을 테고 네. 과연 이분들이 당내 경선에서 이길 수 있을지는 좀 아직까지는 의문입니다. 만약에 근데 그 김문수나 홍준표 이런 분들이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네. 지금까지 그분들이 비상경과 탄핵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런 발언들을 생각하면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얻기는 어렵겠죠. 네. 땡큐다 이 말씀이신가요? 뭐 땡큐라고는 그렇고요. 다 어렵습니다. 다 선거는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